안녕하세요. 삶의 조각들을 이야기로 엮는 시간, 현산의 라디오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만난 손자와의 짧은 동행에서 시작해 아이들의 놀이, 그리고 세대를 잇는 삶의 흔적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놀이의 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억과 관계를 함께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재민의 골목길 듣고 가겠습니다. 오 5개월 전 서울에서 태어난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하러 왔다 일주일 정도 머물다 떠났습니다. 늦게 얻은 손자이니 만남 자체가 행복이었지요. 개월수에 비해 큰 편이지만 종일 안아줘도 무거움을 몰랐고, 아기 엄마는 싫어하지만 잠들면 일부러 깨워 투정조차 만져보고 싶더군요.
할배는 누구세요? 묻는 듯 바라보는 눈길과 하늘에서 열쇠라도 가져온 양 앙증맞게 꼭 쥔 주먹은 소중함 아니곤 달리 느낄 방법이 없는 듯하고 접촉 아니곤 달리 서로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기를 위해 준비된 걸 눈치라도 챈 양 자기가 베푸는 애교에 모두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걸 아는 양 자기 마음대로 웃고 우는 게 자칫 오만스러울 정도입니다. 그 앞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노인들이 애교를 부리다 뻐꾹뻐꾹 새소리로 녀석을 포섭할 수 있었습니다. 뒤집기를 시도하고 고개를 들려고 애쓰는 걸 보니 놀거리를 찾는 걸로 여겨지더군요.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모든 것에 깔깔거림과 무관심과 울음으로 좋고 싫음을 마구 구분해 버리더군요. 그러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면서 다시 보이고 들리면 처음 만난 듯 합니다. 모든 게 장난의 대상인가 봅니다. 손에 잡히는 건 모두 입으로 가져가지요. 맛을 보아야 호기심이 해결되는가 봅니다. 배고프지 않고 졸리지만 않으면 모든 게 놀이상대로 놀이하는 인간의 시작인가 봅니다. 태어날 즈음 요양원으로 떠나신 증조 할머니 방에서 재웠습니다. 선반에는 가지고 노시던 화투장과 육가락이 그대로 있고 벽에는 치매를 늦추기 위해 학습하던 그림들이 붙어 있고 아래에는 크레용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도안이야 초등학생 수준이지만 여러 색깔로 채우신 솜씨는 치매 놓인 놀이로는 충분했습니다. 증손자가 증조할머니 솜씨라고 눈치챘을 리는 없겠지요. 놀이하는 인간의 끄트머리 흔적들입니다. 나이들어 떠날 때가 되면 아기 때의 놀이를 다시 반복해보고 떠나게 되나 봅니다. 처음 만난 놀이 앞의 귀여움에 비해 희미한 기억에 의지해야만 하는 놀이는 왠지 애달프고 먹먹해지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해온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6, 70년대 할아버지 환갑잔치가 열린 날, 이웃집 할머니 상여 나가는 날, 건너집 큰 누나 시집 가는 날이면 긴 골목길은 시끌벅적해졌지요. 친지 가족은 물론 그리 가까이 지내지 않던 동네 사람들에게도, 소문 듣고 건너온 옆 동네 거지들에게도 한 상씩 차려내줍니다. 이들을 내치는 안방마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놀이를 잠시 멈춘 아이들도 물론 한정반씩 거둘 수 있었습니다. 축제 없는 시대는 공동체 없는 시대이라 하더군요. 넘쳐나는 디지털 소통에서 왠지 축제와 잔치의 기분을 느끼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정보란 수임새이지 안다는 게 반드시 즐거운 건 아닌가 봅니다. 당시 아이들 놀이를 추억해 봅니다. 맨몸으로 하는 놀이가 절반으로 기억됩니다. 숨바꼭질, 기마전, 기차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닭싸움, 새새새까지 2명 이상만 되면 시작이 가능한 놀이들이었습니다. 도구가 필요한 놀이도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늘어지는 고무줄 한 가닥, 작은 돌 공기놀이, 똥구슬, 보배구슬, 골목에 늘어진 팽팽한 돌멩이면 비석치기, 실패해서 풀어낸 실뜨기, 연날리기, 팽이치기는 다소 상급에 속한 놀이들이었지요. 2명만 있으면 옆 동네를 넘나들며 어디서든 공간에 구애 없이 두서너 번씩 부르는 엄마의 닭달만 아니면 시간의 압박 없이 어두워져도 놀이는 계속되었습니다. 놀이를 위해 놀이를 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신명뿐이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숙제 때문에 그만 놀자는 신명 없는 아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놀며 자랐고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주는 구충약 덕분에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100세 시대를 맞아 오래 사는 행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걸음 걸음 한 발 내디딜 때면 그림자처럼 따라오죠. 둥실 둥실 그대 생각이 길어 걸음이 더 깊어지네요. 여기저기 그대 웃음 묻었죠. 작은 꽃잎마저도 불어오는 바람 살랑거리며 코끝을 간지럽히죠. 사랑
직구전 남자아이가 찰랑거리는 여자아이들 고무줄을 끊고 달아나는 과정은 장난스러운 파괴이면서 즐거운 긴장을 주는 놀이문화 형태인지도 모릅니다. 웃으며 잡으러 가는 여자아이의 얼굴은 차라리 놀이의 연속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다락방에서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지요. 모든 동료의 박자에 맞춰 고무줄을 띄며 아슬아슬 감아도는 스텝을 보내라면 언제 누가 만든 창작일까 궁금해지요. 놀이는 그리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는 건지, 춤이란 몸이 생각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몸짓인지 참여와 몰입을 제공합니다. 소꿉놀이에서 자연스레 아빠 엄마가 설정되고 식사하세요, 밥 먹으라 흉내내며 관계성을 몸에 익힙니다. 놀이동산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라는 아빠의 질문은 아이들을 어처구니없고 차라리 귀찮게 할지 모릅니다. 재미없으면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다 재미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골목길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뒤늦게 들어와 엄마 꾸지람에 눈물밥 먹으면서 다락방에 올라 숙제하는 척 또 내일 놀 궁리를 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손자의 앙증맞은 눈빛에서 시작해 골목길에 신명나는 추억을 지나 결국 사람은 관계 속에서 놀이하고 놀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건 아마도 함께 웃고 함께 노는 시간이겠지요. 현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